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닮음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수학은 뭐다? 정의고 약속이며 생각하는 학문이다.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이론적 내용에 충실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실력이 팍팍 커집니다. 항상 이론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사각형에 대해 설명했었죠? 오늘부터는 이제 닮음에 설명할 건데, 닮음이 뭘까? 당연히 정의겠죠? 입체도형 또는 평면도형, 선생님이 여기서 그냥 도형이라고 할게요. 어떤 도형, 그러니까 평면도형이나 입체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어떤 다른 도형과 모양과 크기가 같아질 때, 즉 합동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합동이 될 때 이 도형을 우리는 닮음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닮음의 관계에 있는 도형을 우리는 두 도형이 있으면 그 도형이 서로 닮음 관계라고 하면 우리는 그러한 도형을 닮은 도형이라 합니다. 알겠죠?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갖고 설명해 줄게요. 삼각형 갖고 해줄게. 삼각형 이렇게 있어요. 유도형하고 삼각형 요놈하고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이만한 삼각형 두 개가 있어요. 자, 이름을 붙일 건데 요 조그만 삼각형을 A, B, C라 하고 여기를 D, 그 다음에 E, F라고 해볼까요? 자, 이럴 때 자, 닮음 관계에 있을 때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DEF는 서로 닮음 관계에 있다고 하면 그 일정한 비율로 확대된 거죠. ABC를 확대시켜서 이렇게 된 거고요. 또 삼각형 DEF를 축소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일정한 비율로 커졌거나 또는 작게 줄인 거예요. 알겠죠? 이거 닮음 관계라고 해요. 이 두 도형을. 자, 그러면 닮은 관계가 나오면 반드시 대응하는 편, 대응하는 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 A와 각 D가 대응각이라고 생각해보고 각 B와 여기 각 E가 대응하는 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또 각 C와 각 F가 또한 대응각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대응하는 변도 나오겠죠. 그래서 선분 A, B 대 이렇게 대로 비율을 씁니다. 비율,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그러니까 확대하거나 축소한다고 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선분 AB 대 여기 DE, 선분 DE 요 비율과 그 다음에 선분 BC와 대응하는 변 선분 EF의 비율 요것이 같아요. 일정한 비율로 커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는 선분 CA와 그 다음에 선분 FD의 비율도 일정해야 돼요. 알겠죠? 됐습니까?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분 AB가 3배만큼 커졌잖아요. 이렇게 3배만큼 커져서 얘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다가 요 BC에 대해서도 몇 배? 3배가 돼야 돼요. 요것도 3배가 돼야 되고. 이해가 갔죠? 거꾸로 축소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얘가 만약에 3분의 1만큼 축소됐어? 그럼 얘도 3분의 1, 얘도 3분의 1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축소가 될 때 요건 서로 닮은 관계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요것을 우리는 비율 개념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걸 까먹으면 안 되겠다. 됐죠? 그리고 삼각형 ABC랑 그 다음에 삼각형 DEF가 닮음이라고 했잖아요. 닮음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써주게 돼요. 알겠죠? 한쪽 팔자 모양이긴 한데 뚫린 모양 양쪽이가. 알겠죠? 그래서 서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는 닮음이고 닮음 조건은 뭐냐라고 이렇게 표시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 닮음 조건은 뒤에 가서 나오면 그때가 설명해 주기를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닮음 조건과 알겠죠? 닮음 조건이라 닮음의 정의와 그리고 기호까지 이렇게 표현해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오늘 닮음이란 무엇인가가 모두 끝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닮음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대응하는 각, 대응하는 변이 있어야 되고 대응하는 각은 서로 같아야 돼요. 요 각 B하고 각 E, 각 A하고 각 D, 그 다음에 각 C하고 각 F가 같아요. 각이 얘가 만약에 30도다 그럼 얘도 30도, 얘가 50도다 그럼 얘도 50도, 얘가 100도다 그럼 얘도 100도가 되는 거야. 똑같아야 돼요. 대응하는 각은 같아야 되고 변 있죠. 요 변만 달라요. 알겠습니까? 요걸 절대 잊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한다고 했죠? 그걸 우리는 닮음비라고 불러요. 이거 써줄까요? 닮음비. 닮음비는 일정한 비율을 말하는데 대응하는 변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크기로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닮음비는 요거 대응하는 변이 있죠? 길이비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길이비와 같다.
절대 까먹으면 안 되겠어요. 닮은 B는 우리는 길이 B를 가지고, 길이 버가 아닙니다. 길이 B와 같다. 그래서 길이 B를 가지고 우리는 닮은 B를 생각해요. 그래서 대응하는 변의 B가 얼마만큼 일정한가. 그 일정한 뭐 확대했거나 또는 축소할 때 그 곱해지는 숫자가 있겠죠. 그게 닮은 B다. 그게 곧 길이 B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닮은 B란 무엇인가 끝났습니다. 교과서 문제 가지고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는 천재고요. 페이지는 193쪽입니다. 자, 1번. 다음 각 도형에 항상 닮은 도형인 것을 말해보세요. 이렇게 남았거든요. 두 정삼각형이 정자가 들어가죠. 얘네들은 무조건 닮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정삼각형이라는 것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야. 그러면 한 내각의 크기는 몇 도죠? 그렇습니다. 정삼각형은 얘도 60도, 얘도 60도, 야, 다 얘도 60도잖아요. 얘도 큰 삼각형, 큰 정삼각형이라고 해서 내각이 달라지진 않죠.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커진 게 바로 이런 모양이고 축소시킨 게 이런 모양이잖아. 이 각은 똑같죠. 그래서 정자가 들어가는 것은 모두 닮음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정사각형도 닮음인가요? 그렇습니다.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전부 닮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번 일단 맞고요. 그 다음에 두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은 길이 두 개의 변만 같으면 되기 때문에 길쭉한 것도 있고 또는 뭐 넓적한 것도 있고 다양하죠. 각이 다 다를 수 있잖아.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각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것도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그쵸? 근데 예를 들어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생긴 거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얘가 90도 되는 거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랑 닮음인가? 이 각이 다른데 얘를 아무리 축소했다 늘렸다 해도 얘랑 직각을 만들 수는 없잖아. 이 각은 이 둔각이라고 가정하면 이 둔각을 요걸 일정한 비율로 쭉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서 확대하고 축소해볼 수 있잖아요. 축대하고 축소하고 확대한다고 해서 이 둔각이 직각으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마찬가지. 직사각형도 길이의 비가 일정하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알겠죠? 확대하거나 축소됐을 때 그 똑같은 모양의 직사각형 만들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길쭉한 거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생긴 거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조금 넓적한 직사각형 이렇게. 알겠죠? 자, 얘를 축소하거나 늘린다고 해서 이렇게 길쭉한 모양 나오나? 얘를 늘린다고 해보세요. 그럼 같이 커지죠? 그래도 길쭉하고 이런 길쭉한 요만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요렇게 넓적한 직사각형 안 만들어지죠.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자가 들어가는 건 항상 이렇게 나온 것처럼 항상 닮음 도형이지만 얘네들은 할 수가 없어요. 정자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원 어떻습니까? 그렇죠. 원도 닮음이죠. 왜냐하면 이 찌끄만 원과 큰 원은 서로 닮음이죠. 축소매에 나오잖아. 50원짜리와 500원짜리 동전 생각하면 돼요. 닮음이잖아. 그쵸? 그래서 얘도 닮음 관계가 맞다. 그 다음에 정육면체. 정자가 들어갔죠? 얘도 맞습니다. 정육면체도. 알겠죠? 그 다음에 두 원뿔. 원뿔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길쭉한, 여기 길쭉한 직사각형, 넓적한 직사각형 생각했던 것처럼 얘도 반지름의 길이가 쬐끄만 것과 그 다음에 높이가 좀 긴 것도 있고 반지름이 넓고 높이가 작은 거 있죠. 그 축소한다고 해서 모양이 같아질 수는 없죠. 정자가 원뿔하고 원하고는 좀 달라요. 원뿔하고 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비슷한 거 또 있죠. 두 원기둥 어떻습니까? 원기둥도 닮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태생이 뭐 여러분들 이렇게 캔 모양처럼 여러분들 참치 캔 같은 거 있잖아. 이거 납작한 거 있죠. 원기둥. 그죠? 반지름이 5짜리 생각하고. 근데 똑같은 반지름이 5짜리인데 높이가 얘는 3이라고 해봅시다. 3이라고 하면 얘는 10짜리라고 칩시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태생이 원래부터 이런 거를 막 확대하면 반지름도 커지면서 높이도 커지겠죠. 맞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10cm만큼 늘렸다고 쳐봐. 그럼 반지름도 커지죠? 같이 커지니까 일정한 비율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커지고 반지름도 커지고 높이도 10만큼 커지면 반지름도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원뿔도 마찬가지예요. 원뿔도 똑같이 원기둥하고 절대로 닮음 관계가 될 수가 없다. 항상 닮음 관계는 아니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닮음인 관계는 두 정삼각형, 두 정육면체, 두 원. 그리고 구는 어떻습니까? 구가 이렇게 생겼을 때 구는 닮은 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조그만 거랑 큰 거랑? 그쵸? 닮은 관계죠? 쬐끄만 큰 원, 쬐끄만 구, 큰 구. 축소시켜봐. 이거 나오죠. 원하고 똑같죠. 반지름의 길이가 언제나 같을 테니까.
알겠죠? 그 비율이 커지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9 써볼까? 두 구도 항상 닮은 관계다.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자, 1번이었고요. 다음 2번 봅시다. 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닮은 도형을 모두 찾아 기호로 나타내시오. 자, 삼각형 ABC와 닮음인 것은 얘는 아니죠. 사각형이니까. 비슷하게 생겼어야 하잖아. 그래서 요 삼각형하고 그럼 요 삼각형이 닮았을까를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돌려있죠. 요 놈을. 확대해가지고 돌린 모양이에요. 그쵸? 그러면 요 삼각형 ABC 조그만 거를 여기다 밑에다 그려주는 게 제일 편해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 닮음을 비교할 때는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가장 짧은 변이 AC죠. 여기 가장 짧은 게 NL이고, 그죠? 그 다음에 중간 길이가 AB죠. 여기는 중간 길이가 LM이고. 그래서 요 삼각형을 C가 위로 오게 하고 A가 여기로 오면 돼. B가 밑으로 오고. 그러면 BC가 가장 길잖아요. 이렇게 세우니까. 그죠? 그래서 요 모양에다가 이렇게 그려줍니다. 몇 칸이야?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려줍니다. 알겠죠? 그래놓고 여기 AB 길이가 하나, 둘, 요 대각선 길이죠? 대각선 길이가 두 칸 갔어. 그래서 얘가 C가 오죠. C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B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 BC 길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BC 길이 그려줘.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CA 길이가 그러는데 AB 길이 그릴 건데 AB 길이가 대각선이 두 개잖아. 여기서부터 하나, 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놓고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가 A가 오면 요 모양을 돌린 거랑 마찬가지죠. 그쵸? 이렇게 이해 갔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대응하는 변 받는 거야. 아까 했었잖아. LM 대 봐봐 선분 LM 대 선분 AB가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요거 대 요거 되는 거죠. 물론 이것 대 이거 상관없어요. 대응하는 변의 비를 위치를 잘 봐야 돼. 요거 대 요거 이런 식으로. 요거 대 요거. 됐죠? 그것은 자 이제 이거는 불편하니까 요걸 보세요. 직선 길이. 그렇죠? 그래서 큰 것 대 작은 거니까 큰 것 대 작은 거예요. 비율은. 그래서 항상 그 순서는 지켜줘야 돼요. N, M 대 C, B 이렇게. 자, 몇 대 몇일까? 봤더니 LM이 몇 칸인가 봤더니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나왔죠? 요 네 칸입니다. 요거 때 AB는 몇 칸이야? 한 칸, 두 칸이죠. 그럼 몇 배예요? 약 보니까 2대 1 나오죠? 그럼 얘는 얼마일까? NM. 자, NM이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나오죠? 6대 CB. 하나, 둘, 셋, 3 나오죠? 약분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2가 됐고요. 1 되고요. 요것도 1. 그죠? 이렇게. 그다음 역시 마찬가지 2대 1이죠. 그 비율이 모두 같아야 돼요. 알겠어요? 기왕이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하나, 둘. 얘도 요걸로 보면 어려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각선 한 칸 갔죠. 이거 딱. 그죠? 이렇게 모양 됐을 때 여기하고 두 칸 가서 대각선이 이렇게 맞죠? 한 칸 갔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칸 갔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뭐 또 선분 ML 대 ML이죠? MN이 아니고 ML 대 그 다음에 CA도 몇 대 몇? 그렇습니다. 이것도 2대 1이네요. 이렇게 모든 길이 비에 똑같아야 돼요. 비율이 일정하게 확대하거나 축소한다 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2대 1로 닮음이네요. 그래서 얘가 찾으라고 했으니까 삼각형 이때 쓸 때는 있잖아요. 대응하는 각 순서, 대응하는 변 순서대로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CAB죠? 그러니까 여기도 NLM 만약에 ABC를 쓰고 싶어. 자, 삼각형 ABC를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부터 출발했죠. 이렇게 들어갔잖아. 여기부터 이렇게 쓰는 게 좋아. LMN 이렇게 삼각형 LMN 이런 식으로 알겠죠? 닮은 기호니까 이렇게 닮은 기호 써주면 돼요. 그리고 닮은 기호는 나중에 쓰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꼭 기억해도 돼요. 이 세 변의 비가 일정한 비율을 갖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요거는 이제 사다리꼴이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니까, 그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틀어버렸네. 돌려가지고 틀어갖고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래서 얘도 요 상태로 보지 말고요. 요 밑에다가 요 지울까요? 자, 이번에는 여기 싹 정리했습니다. 그 사진도 지우고요. 이번에 사각형 봅시다. 사각형, 얘하고 닮을까? 봤더니, 요게 좀 모양을 요거를 이렇게 회전시켰죠? 이렇게, 얼마일까? 이쪽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확대시킨 거죠. 진짜 그럴까? 확대나 축소라는 얘기는 닮음이라는 얘기거든요. 비교하는 게 좋죠. 그래서 아까 여기 말했던 것처럼 요걸 밑에다가 그려주는데 하나, 둘, 세 칸 갔죠. 내려가기를. 얘도 마찬가지로 세 칸 내려놓죠. 이렇게. 세 칸 내려놓고, 그럼 여기 위에가 두 칸이죠. 이렇게 두 칸.
그래 놓고 여기서 한 칸 가서 여기 대각선을 그었죠? 여기서 한 칸 가서 대각선 아래쪽 연결했어요. 이런 식으로 놓고 이렇게 연결한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G가 되고 여기가 F가 되는 거죠. 이쪽 내려온 거니까. 틀었으니까 여기가 D가 되고 여기가 E가 되고 여기가 상상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닮은 B를 따져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한다? 대응하는 변끼리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선분, 이번엔 짧은 것부터 쓸게. 선분 GF랑 요거 때 선분 HI가 서로 대응 관계죠? HI 이렇게. 몇 대 몇입니까? 여기가 하나, 둘, 세 칸 같죠? 3대,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나왔네요. 몇 대 몇? 1대 2가 됐지. 그쵸? 그 다음 이번에는 여기를 볼까요? 여기 밑에 선분 EF가 되는 거예요. 선분 EF 대, 요게 또 대응하는 변이 IJ가 되겠죠? 그래서 선분 IJ. 몇 대 몇일까 봤다. 여기 하나, 둘, 세 칸이죠? 여기 하나, 둘, 셋.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대였고요. 그 다음 얘는 마찬가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똑같이 세야죠. 그죠? 역시 1대 2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위에 거 봅시다. 선분 GD. 선분 GD 대, 이번에는, HK가 되겠죠? HK. 자, 봤더니 여기가 두 칸이죠? 2대. 얘는 뭔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아, 역시 마찬가지로 1대 2네. 자, 이번에는, 여기를 볼 건데요. 선분 DE. 요거 때 선분 KJ를 볼 거거든요. 요거는 여기 만나는 점이 중요해요. 아까 요거 삼각형 했던 거죠. 길이 계산한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한 칸 가서 쭉 세 칸 내려왔죠. 하나. 다시 한 칸 가서 쭉 세 칸 만났죠. 요거 두 개 나왔네. 얘는 한 칸 가서 쭉 세 번째에서 만났잖아요. 똑같죠? 요거랑. 그럼 요거 하나만이 뭐였지? 그래서 1대 2가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1대 2의 비율로 요거 네 개의 변이 모두 같아요. 그래서 얘도 일정한 비율로 커졌기 때문에 사각형, 요것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것도 대응하는 각 순서대로 부르라고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G, F, E, D 대 이렇게. 사각형 G, F, E, 그 다음에 D와 사각형 H, I, 그 다음에 J, K가 서로 닮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닮은 기호 쓸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번까지 모두 해결됐습니다. 간단하죠? 다음 쪽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195쪽이에요. 자, 예제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와 이 사각형 ABCD와 A-B-C-C가 서로 닮음이래요. 다음을 구하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 밑에 있는 풀인을 이렇게 지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양가로 1번 각 B-의 크기를 구하라. 요 B-의 크기 얼마냐 물어봤거든요. 자, 요거 보면 돼요. 그대로 보면 돼요. A와 A-가 대응하는 각, D와 D-가 대응하는 각, 그 다음에 B와 B-, C와 C-가 각각 대응 관계예요. 알겠죠? 모양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무조건 같아야 된다고 했죠? 앞에서. 그래서 여기는 76도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사각형 ABCD와 사각형 A-B-C-D-의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 요놈과 요놈의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 물어봤죠? 앞에서 했었죠. 대응하는 변 길이의 비가 닮은 비예요. 닮은 비란 결국은 길이의 비, 변의 비. 요 길이가 있죠? 요 길이의 비가 곧 닮은 비다. 그러니까 선분 BC 대 선분 B-C-가 곧 닮은 비예요. 얼마야? 4대 6인데요. 가장 간단한 비로 쓰는 게 우리는 B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한 자연수 비 2대 3이 정답이 되겠어요. 알겠죠? 절대 까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양거로 3번입니다. 선분 AD의 길이는 물어봤네. 요 길이가 얼마냐 물어봤죠? 여러분들 이 닮은 비란 뭐다? 길이 비라고 했어요. 그죠? 요 AD 대 A-D-의 길이가 2대 3이라는 거예요. 비율이. 그쵸? 그러면 얘가 2대 3인데 실제 길이는 9잖아. 그럼 얘가 얼마가냐? 그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얘가 몇 배가 됐어? 3배가 됐으니까 얘도 3배가 돼서 AD의 길이는 6이 되는 거죠. 그 정답은 6입니다. 이거는. 겁나게 쉽죠? 근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 보세요. 2대 3이라고 했죠? 비율이니까 이거 썼잖아요. 2대 3. 그대로 써주세요. 2대 솔루션 2대 3은 실제로 AD 길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AD 대 그리고 여기가 9가 된 거죠. 이렇게 됐죠? 원래 AD 대 A-D-는 2대 3이었거든. 근데 요 G의 길이가 9만큼 커졌어. 그러면 이 3이 9만큼 커질 때 2는 얼마나 커져? 이게 비례잖아.
그쵸?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써도 되죠. 얘가 3배 컸으니까 얘가 3배 커. 6 나와. 그래도 되고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례식 푸는 방법을 이용할 줄 알아야겠죠. 그럼 3 곱하기 선분 AD는 2, 9, 18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선분 AD는 3으로 나누니까 6 해서 AD죠. D, B가 아니고 D라고 썼네. B라고 썼네. AD는 6cm다 라고 정답이 되겠지. 어렵지 않죠? 오케이. 이거 닮은 비가 곧 요 길이 비와 같다. 절대 까먹으면 안 되겠어요. 자, 예제 1번이었고요. 그때 밑에 문제 봅시다. 문제 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닮음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각 B의 크기를 구하라. 양거로 1번입니다. 각 B, 요게 얼마냐 물어봤거든요. 그럼 얘랑 얘랑 대응각이고 얘랑 얘랑 대응각이죠. 대응각의 크기는 언제나 같다 하겠어. 그래서 각 B는 65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의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 자, 닮음이라는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닮은 비를 알아내야 돼. 알겠죠? 그 기본입니다. 닮은 비를 찾지 못하면서 닮은 관계다 라고 말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 몇 대 몇일까? 대응하는 변 길이의 비가 곧 닮은 비라겠죠? 길이 비라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선분 AB 대 선분 DE가 닮은 비예요. 몇 대 몇이야? 6대 9라고 하면 틀려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 또는 자연수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분하니까 3, 2, 6, 3, 3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대 3이 닮은 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EF의 길이가 얼마냐? 요 EF 길이가 얼마냐? 위에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가 실제로 앞에 거는 2가 되고 얘 뒤에 거는 3인데 얘가 8로 변했어. 몇 배가 커졌지? 그죠? 4배가 커졌죠. 비율이니까. 얘도 똑같은 비율로 커져야 돼. 4만큼 커지면 되겠죠? 그래서 EF 길이는 12다 하면 정답이 되겠네. 그쵸?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위에서 풀었던 것처럼 비례식을 갖고 해봅시다. 2대 3은 작은 것 대 큰 거는 역시 작은 것 대 큰 거 써줘야 돼. 그래서 8대 모르니까 EF라고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해서 2 곱하기 선분 EF의 길이는 8, 3은 24죠. 따라서 EF의 길이는 얼마 나오더라? 12cm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풀죠. 똑같은 방식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도 해결했고요. 다음 2번 봅시다. 2번입니다. 수영이와 친구들은 환경 잡지를 만들기 위해 다음 직사각형 모양의 사진의 크기를 줄이려고 한다. 각각의 사진을 왜곡하거나 자르지 않고 아래에 주어진 크기로 줄일 수 있는지 말해봅시다. 그랬거든요. 양가로 1번입니다. 양가로 1번 보니까 가로 비는 30이고 세로는 25죠. 얘를 줄이겠다는 얘기야. 30이 얼마 줄었나? 20으로 줄였죠. 맞죠? 그러면 얘도 이 비율이 같니? 물어본 거예요. 자, 요거 비율 따져봅시다. 요것과 요거의 비율이 얼마지? 그쵸? 요 가로 비는 먼저 써줄게. 30대 20이죠. 그 약분하니까 얘가 얼마가 돼? 3대 2죠. 가로의 비율은 이거 원래 있던 게 3이라면 얘는 2가 된 거예요. 줄인 거죠. 요것도 봅시다. 세로 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25대 16이 됐죠? 요거 약분은 가능합니까? 이거 안 되죠. 이게 3대 2인데 얘는 25대 16이잖아. 비율이 자체가 다르죠? 일정한 비율로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 일정한 비율로 확대되거나 축소돼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3대 2인데 얘는 비율이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안 돼요. 그 다음 요 놈도 볼까? 20대 16이죠? 써본 것도. 20대에 16은 얼마로 약분해 볼까? 그렇죠. 4로 약분되니까 얘는 4, 5, 20, 4, 4, 16. 5대 4가 된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얘도 볼까? 20대 16. 어때요? 역시 얘도 5대 4로 똑같죠? 이 양가로 2번 그래프는 요 사각형 안에다가 넣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얘는 정사각형이죠. 그쵸? 정사각형은 아까 그랬지. 정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항상 닮은 관계라고. 맞죠? 그 닮은 관계 맞아요. 그래서 2번 하나 될 수 있고요. 왜 줄일 수 없는지 알겠죠? 얘는 비율이 달라. 가로의 비율은 3대 2, 세로의 비율은 25대 16이기 때문에 비율이 달라서 안 되고, 닮은 비가 아니에요. 비율이 달라서. 얘는 이제 같죠? 비가 똑같아요. 그래서 정사각형은 언제나 닮은 관계고 그 이유가 5대 4로 똑같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구로 3번인데요. 요거 봐봐. 24대 20이죠? 마찬가지야. 24대 이렇게 쓰세요. 20은
이렇게 약분하니까 4, 6에 24, 4, 5, 24, 6대 5가 되는 거죠. 자, 얘는 어떻습니까? 18대 15죠. 약분하니까 어떻게 돼? 3으로 3, 6, 18, 3, 5, 15. 똑같네. 그쵸? 직사각형이긴 하지만 비율이 가로의 비율도 6대 5, 세로의 비율도 6대 5로 똑같죠. 아하, 그래서 3번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일 때는 따지지도 않고 바로 그냥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도형, 정자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따져봐서 비율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같다면 닮은 관계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2번까지 끝냈습니다. 자, 맨 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합동인 두 도형의 닮은 비는 물어봤죠. 합동인 도형 아까 처음에 말했을 거예요. 합동인 도형도 닮은 관계라고. 몇 대 몇이지? 합동이니까 똑같잖아. 그래서 1대 1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이번에는 페이지 196쪽입니다. 예제 2번이에요. 오른쪽 그림의 두 삼각 기둥은 닮은 도형이다. 선분 AB와 선분 A-B- 요것이 대응하는 모서리일 때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앞에서 말했었죠. 평면 도형이든 입체 도형이든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그것이 어떤 도형과 일치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닮음이다 라고 있어요. 그쵸? 얘도 보니까 닮은 도형이었으니까 볼 것도 없죠. 사실은 요 위에 있잖아요. 요거 밑변이라고 하죠. 이거 밑면 요것과 요것이 어떻다? 닮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요 모서리 있죠. 모서리도 다 대응하는 변이 되겠죠. 요 변도 일정한 비율을 갖고 있어요. 여기가 여기랑 알겠죠? 항상 이렇게 대응하는 변이 일정한 비율을 갖고 있다. 그것이 바로 닮음이라고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는 지금 현재 풀이 과정이 나왔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가려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요 삼각기둥 있잖아요. 요거랑 요거랑 닮음이라고 했었는데 닮음비가 몇 대 몇일까? 그렇습니다. 닮음비 찾아라 라고 하면 요 대응하는 변끼리의 비가 닮음비라고 있잖아. 입체든 평면이든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요 평면 도형 있죠. 위에 이 평면 알겠죠? 이 단면도 바로 닮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얘랑도 단면 관계죠. 얘랑 닮은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의 비도 일정한 비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솔루션. 그렇다면 이 두 도형의 입체 도형의 닮은 비는 몇 대 몇일까? 먼저 항상 이런 것부터 찾아 놓으세요. 닮은 비는 얼마일까? 이런부터. 얼마예요? 6대 8. 약분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여기가 3이 되고 여기 4가 되겠죠? 그래서 닮은 비는 3대 4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AD 길이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길이와 이 길이 대응하는 변이니까. 그 비가 일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작은 것 때 큰 걸 썼으니까 작은 것 때 큰 거 써주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3대 4는 작은 거 선분 AD가 되겠죠? 큰 거는 지금 12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 배가 커졌어? 3배. 그렇다면 얘도 3배가 커지면 되는 거죠. 이해가 갔어요? 근데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런 식으로 해보자 이거죠. 4 곱하기 선분 AD의 길이는 4 곱하기 10이라 쓸 수 있죠. 3 곱하기 12. 4, 1은 4, 4, 3, 12. 그래서 선분 AD는 얼마가 나오더라? 3, 3은 9cm요. 그러면 정답이 되겠지. 아주 간단하고 쉽죠. 여러분들 이런 거 실수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입체 도형이든 평면 도형이든 똑같다. 자, 그 다음 옆에 문제 또 봅시다. 자, 이제 197쪽입니다. 페이지 197쪽. 오른쪽 그림의 두 직육면체는 닮음 도형이다. 사각형 ABCD와 사각형 A-B-C-D- 요것이 대응하는 면일 때 다음을 구하라. 근데 얘가 닮음이라고 했으니까 얘랑 여기 단면 있죠? 여기 요 단면과 요 단면이 서로 어떻다? 닮은 관계라고요. 그쵸? 그 닮음비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여기 선분 AB와 선분 A-B-가 대응하는 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닮음비가 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야. 그렇다면 GH와 요것도 닮은 관계가 되는 거죠. 닮은 비가 되는 거예요. 요것이. 얘가 같죠? 그래서 대응하는 변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비율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런 거 갖고 요런 거 움직이면 돼요. 따라서 먼저 요거에 대응하는 면부터 찾으라 했으니까 순서대로 해봅시다. 요거는 면 뭐라고 써주면 될까요? BFGC BFG 요거 앞에 있는 거죠? BFGC 요거네 그때 그쵸? 그래서 선분 면 B-F-G-C 써주면 되겠지. 두 직육면체의 닮음비는 몇 대 몇입니까? 요거 갖고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8대 12가 되니까 약분해서 4, 2, 8, 4, 30이 얼마 나와요? 2대 3입니다 하면 이 정답이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DH 길이가 얼마냐? 요 DH 길이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짧은 것 대 긴 거죠? 오케이. 그렇다면 순서대로 써주면 돼요. 아하, 요거는 펴줄게요. 2대 3은 선분 DH 대 얼마? 15가 됐죠. 요거 5배가 커졌죠? 얘 5배가 돼서 10이다 쓸 수 있는데, 아까 했던 것들을 합시다.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서 3 곱하기 DH의 길이는 요 곱해주면 30 나오죠? 따라서 선분 DH의 길이는 10cm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10cm. 그 다음에 A-D, A-D 요게 얼마냐 물어봤죠? 똑같습니다. 비율이 어찌 똑같다는 얘기 다 이 비율이 2대 3, 2대 3 다 하는 거예요. 대응하는 변은. 그래서 2대 3은 자, 요 길이가 4라겠죠? 4대 그리고 요 길이 물어봤죠. A-D, 그쵸? 그래서 선분 A-D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얘가 2배가 커지니까 2배가 커지면 되죠? 이렇게 해서 4 됐으니까 얘도 2배가 커지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선분 A-D-는 3, 4, 12. 따라서 선분 A-D-는 6이 된다. 그래서 6cm예요. 그러면 정답이 되겠다. 겁나기 쉽죠? 오케이. 1번이었습니다. 다음 2번 봅시다. 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두 원뿔은 닮은 도형이다. 작은 원뿔의 밑면의 둘레 길이가 6파입니다. 6파이 cm일 때 큰 원뿔의 높이를 구해봐라. 그래 놨어요. 자, 이 작은 원뿔의 둘레가 요게 6파이라네요. 둘레 길이가. 됐습니까? 6파이래. 다 따로따로 알려줬죠, 지금.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요거 원둘레 길이 얼마나입니까? 큰 거. 여러분, 원둘레 공식 알고 있죠? 원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당연히 반지름이 R일 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지? R일 때. 알겠죠? R일 때 원둘레 길이 어떻게 됩니까? L이라고 할까요? L은 2파이 R이죠? 이렇게. 그럼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원 넓이. 그걸 S라고 해볼까요? 어떻게 되죠? 그렇죠. 파이 R 제곱이죠. 이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원뿔 나왔으니까 원뿔 말고 뿔의 부피는 어떻게 되죠? 뿔의 부피. 부피 어떻게 구하죠? V라고 쓰죠? 부피는 어떻게 쓰죠? 뿔은 무조건 3분의 1이잖아. 그리고 밑넓이. 요거 조금 좀 붙일게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기억나죠? 요거 절대 잊으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 3번, 2번이죠. 여기서 지금 둘레 길이가 얼마냐? 여기 6파이가 나왔지만 얘도 알아야죠. 그쵸? 얼마지? 그쵸? 여기 나왔잖아. 둘레 길이니까 요거 8파이가 나오죠. 둘레 길이죠. 여기 길이. 둘레의 길이잖아. 길이. 요 쬐끄만 거는 6파이고 큰 놈은 8파이래. 길이죠. 길이. 아까 닮은 비가 몇이라고 했어요? 닮은 비는 뭐와 같은 말이라고 했지? 앞에서 했었죠. 닮은 비라는 것은 길이비와 같다 했잖아요. 길이비. 그쵸? 그래서 여기가 6파이 대 8파이잖아. 넓이비가 아니야. 길이비가 바로 닮은 비이기 때문에 얘는 6파이고 8파이잖아. 그러니까 아하 6파이 대 8파이니까 닮은 비는 얼마다? 이거 파이파 일단 지워지고 2로니까 2, 3은 6, 2, 4, 8 그래서 3대 4가 되는 거죠. 그 닮은 비는 3대가 4가 돼버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3대 4, 높이도 3대 4, 다 3대 4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따라서 자 3대 4는 지금 이 큰 원뿔의 높이를 구하라겠죠. 요 높이를 만약에 h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작은 것 대 큰 거가 3대 4니까 작은 것 대 큰 거 순서로 써주면 된다 했잖아. 6대 h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2배가 됐죠. 작은 게 지금 2배가 커졌잖아. 6으로. 얘도 큰 놈은 2배 커지니까 8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6 곱하기 h는 6, 4, 24. 따라서 h는 3, 8은 24. 그래서 8cm요. 그러면 정답이 되겠지. 알겠죠? 여기서 곧바로 해서 얘가 2배가 커졌으니까 작은 놈이 2배 커졌으니까 큰 놈도 2배야. 그래서 8cm 써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연습시키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오케이.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다시 한번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 요겁니다. 요거. 닮은 비는 길이비다. 절대 잊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둘레의 길이가 곧 요거 작은 둘레의 길이가 곧 큰 둘레의 길이비와 같고 그것이 닮은 비다. 알겠죠?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